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저희 3프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좀 준비가 조금 그래서요, 연휴 기간에는 한 주 쉬었습니다. 그냥 뭐 프로그램이 차고 넘쳐서 쉬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가수분도 모셔야 되고 또 뭐 엔지니어 분도 모셔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쉬었는데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도 설 명절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명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렸을 때는 뭐 큰 집에도 가고 또 부모님 살아실 때는 부모님 댁에 가서 이렇게 며칠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냥 정말 집콕하면서 조용히 보냈던 설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 이제 소개해야 될 텐데요. 뭐 제가 소개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이제 저희 3프로의 상담소의 주치 선생님이시 되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영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야, 우리 진짜 소장님 진짜 얼리 어댑터에 빠르시구나.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클럽하우스 클럽. 또 막 모더레이터까지 그 연휴에 개설하셔서 하시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대단하시다. 제가 생각했어요. 클럽하우스 아시죠? 그래서 내가 또 아이폰을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딸내미가 초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뚝 들어갔더니 어떤 분들이 갑자기 웰컴해가지고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라고 그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넷플릭스 나의 띵작 재밌더라고요. 아주 유익한 것 그러셨던 같습니다. 거구나. 자, 오늘 주식 주치의는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연휴 그동안 거의 못 쉬다가 네. 이번엔 좀 제대로 쉬고 왔습니다. 근데 네.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 염 부장 좀 쉬게 해줘라 김프로. 당신은 걱정 안 되는데 우리 염블리 어떨라고 우리 혹사를 시키냐. 아까 이제 클럽하우스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이 창업주께서 요즘 클라용 중고 예. 아이폰이 아주 예. 엄청 거래가 잘 된다. 요거 좀 기능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제 좀 3일 동안 2박 3일 하면 오랜만에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기 인천에. 인천? 예, 인천에 좀 여행이라 그래서 저 멀리 갔더니 네, 머리가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네. 와 이게 해외를 못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호텔에? 네. 그냥 이제 발 디딜 틈이 없고 주변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한 번씩 가봤거든요. 네. 좀 이제 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역시 그 사람은 쓰고는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에도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네. 오프라인 매장에도 뭐 저번에 김프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명품 매장에 뭐 5시간씩 줄 쓴다고. 다시 줄 뭐 쓴 게 아니라 그거는 예상- 2시쯤 되니까 대기표 마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 해외로는 못 갔던 그런 네. 소비들이
어쨌든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되는 거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 연불리께서 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고민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매번 힐링 시간을 모시죠. 혼성 듀엣 하면은 우리 윤 교수님은 어느 그룹이 생각이 나십니까? 혼성이요. 예, 혼성 그룹. 아니, 대본에 써 있다 보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철이와 미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유명했죠. 지금 그때. 들어도 예, 바가지 머리에다가 진짜. 선글라스 딱 끼고. 네. 저는 그 있잖아요, 왜 딸기인가 왜 뭐 뭐였죠? 그 네, 약간 뭐죠? 목소리 특이한 예, 여자라. 목소리 특이한. 예? 자두. 자두요? 자두 그래 딸기는 나. 예. 아 자두. 예? 자두도 뭐 너무 위로됩니다. 네,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아니, 제가- 아재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김프로가 일부러 저렇게 망가지지 컨셉이지 진짜입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예. 이 철이와 미애 못지않은 명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지만 또 지속력 하나만큼은 네. 뭐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을 이번에 모셨는데 98년부터 IMF 때입니다. 98년부터 꾸준히 활동 중인 혼성 그룹이죠. 비주의 주민님 그리고 윤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주입니다. 오늘도 귀호강 할것 같습니다. 98년 결성하셨어요? 비주라는 팀은 98년도 결성됐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윤진님은 지금 그럼 98년도 결성한 분은 아니신 것 같던데. 이제 문윤진 씨는 이제 저희 이제 네 번째 보컬로 아. 영입이 돼서 네, 지금 이제 97년도부터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97년부터 더 한 거죠. 2017년도부터 네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돼서 네. 2017년도부터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모니터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유익하고 네.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뭐 노래를 하러 오셨지만 네. 그래도 오신 김에 두 분의 이 투자에 관련된 네. 고민도 한번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도.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예. 오늘 꼭 알고 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할배처럼 주식하는 게 고민을, 이게 왜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30대 초반 남성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윤대현 교수님께서 네, 이게 거의 제 입장에서 보면 의학 용어보다 더 어려운 전문 주식 용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 주린입니다. 공무원이셨던 어머니와 닷컴 버블 때 주식에서 한때 큰 수익을 봤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손해로 끝난 경험을 가지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주식은 도박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후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저 아끼고 절약해서 만 3년 근무하는 동안 약 1억 정도를 저축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천정분지로 뛰는 자산 가격을 목도하고 3프로 TV를 시청하면서 가만히 저축만 하면 오히려 네. 뒷걸음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2월 처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야, 사자마자 엄청 물리셨겠네 2월이면. 그러니까요. 처음 시작하는 만큼 한 달 용돈보다 아주 작은 소액 60만 원으로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주식 계좌를 텄는데요.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해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주식을 먼저 시작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곧버스를 샀다가 조금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거 쉽네. 떨어지는 날에 곧버스, 올라가는 날에 레버리지 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버스와 레버리지 ETF를 번갈아 타다가 약 30%의 손실을 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시드를 늘리고 아주 안전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매수했습니다. 주로 배당주, 맥쿼리 인프라나 금 ETF에 투자했는데 이 강세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더군요. 다른 우량주에도 일부 투자해서 어떤 종목은 운 좋게 90% 뭘까요? 네, 수익을 보기도 했으나 비중이 높은 배당주가 힘을 못 쓰고 물려 있으니 그 좋았던 작년 올 초 장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본전치기입니다. 비슷하게 혹은 더 늦게 주식을 시작한 친구들도 크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대장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 꽤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정적인 것만 찾다가 이 좋은 강세 시장을 다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 시드를 늘린다고 늘렸지만 제 전체 자산의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정을 지향하셨던 부모님의 가르침과 제 타고난 성향, 처음 시작부터 코로나 하락장으로 몇 대 얻어맞고 시작한 경험이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야수의 심장이 없는 저 친구들에게 시드는 쥐꼬리면서 할아버지들처럼 투자한다는 놀림받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주식 하긴 했는데 여전히 막 겁이 나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막 운영하다 보니까 네, 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네. 염승환 부장님 이런 분들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버스 예, 레버리지. 한번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이게 대부분 이렇게 시작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렇구나. 처음엔 가볍게 다 시작을 하는데 여기 또 보면 다 딱 나오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네. 바로 곧버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이 나고. 근데 그 후에 역시 그 오래 가지 않죠. 바로 또 손실 보시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죠. 이제 완전 극단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곧버스나 인버스 이런 걸 하시다가 갑자기 안전자산 하신다고 배당주 사시고 금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시장이 또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안정적인 자산들은 잘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수익도 못 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좀 못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한 본전치기 상황인데 하고 끝났대요 지금. 예.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뭐 야수의 심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준비가 좀 너무 안 되신 상태에서 남들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냥 일단은 급하게 뛰어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뭐 3프로 TV가 됐건 뭐 어떤 이제 뭐 신문 기사가 됐건 책이 됐건 일말의 어떤 좀 준비 과정은 좀 겪으셨어야 되는데 좀 제 생각에 너무 그냥 성급하게 그나마 다행인 게 좀 소액으로 하신 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금 제가 이거를 읽어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성향이 되게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되게 많으신 아니 그 부모님 영향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주식과 물론 이제 주식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성향은 없지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자산이거든요. 안전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스타일은 되게 안정적인 스타일이 맞아요. 이게 딱 읽어본 순간. 근데 일단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전하다고만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면 사실 그냥 예금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당주를 그냥 장기로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어쨌든 나는 어느 정도 자산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리스크에 대한 좀 개념부터 좀 확립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금은 뭐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1%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넣어봐야 뭐 돈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주식은 1년에 잘만 하면 작년에 그 3, 40대 여성분들이 평균 30% 40% 수익이 났거든요. 20대는 뭐 몇 프로 안 났더라고요. 네, 20대는 남자들은. 너무 좀 사고 팔아가지고. 네. 근데 1년에 그 막대한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 때 투자하신 분은 그냥 한 단 며칠 만에 계좌가 반토막도 나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그 속성 자체를 좀 인지를 하시고 전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왕이면 주식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는 너무 이렇게 뭐 지금 자산의 10% 정도밖에 안 하셨다고 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향이 지금 약간 안정지향적이에요. 그런 방법은 뭐냐면 본인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돼요. 사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2,200개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고성장하고 뭐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부여받는 기업도 있지만 이 테슬라형처럼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좀 비싸지만 그런 기업도 있고 대신에 그런 기업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근데 반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은행업종은 누가 생각해도 그 성장은 못합니다. 근데 1년에 막대한 이익을 내요. 뭐 조 단위 이익을 내고 배당도 은행 이자의 한 5배를 줘요. 한 5% 이상. 근데 내가 성향이 좀 안정적이면 이런 은행주 같은 가치주 비중을 좀 높이시면 돼요. 한
그러니까 한 7대 3의 정도로 70%를 그런 은행주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주 같은 것도 좋죠. 그러니까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아무거나 사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검증된 기업 주가도 싸고 배당도 많이 주는 은행, 통신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하죠. 아니면 음식료도 괜찮죠.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한 7 정도 하셔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내시면서 나머지 3은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다 배당이나 가치주로 투자하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도 제가 이제 그 김프로님하고도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역시 성장주다. 지금 시장 자체가 성장주 이렇게 계속 가는 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비중 한 30% 성장주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앞으로 딱 2, 3년, 3, 4년 사이클을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섹터들 보시면 또 이번에 이제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온라인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누가 생각을 해도 꾸준히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종목을 한두 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성향상 그 이게 모든 분들이 성향이 진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공격적이고 나는 진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정말 안정적인 분도 계시는데 정답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일단 가치주 중심으로 한번 포트를 구성해서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주식 투자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들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이거든요. 이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성장주 안에서 내가 막 실패한 것 같잖아요. 1년 후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장기 레이스를 가지고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분들하고 자꾸 좀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한번 최소한 1년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성향은 있는데 성향이 있죠. 그 성향대로 살아야 그렇지 옛날 분들이 있잖아요. 야 팔자대로 해라 팔자대로. 그거 역행하려고 병나고 네. 그잖아요. 네. 그게 수능하라는 건데 어쩔 때 보면 내 인생은 진짜 뭐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타고난 것도 있고 주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막 진짜 돌파하거나 그런 힘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 참 연부장님 상담 잘하신다. 내용을 떠나서 참 정신과 의사 아니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 뭐 소장님이야 뭐 이제 원장님급이시고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데 예. 성격을 되게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근데 성격의 정의가 뭐냐면요, 바뀌지 않는 내 특징이에요. 무슨 성격 얘기냐면요, 자체가? 바뀌면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굉장히 상대방의 별거 아닌 행동인데 예. 그게 성격과 가까이 있는 거면요 못 바뀌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성격과 멀리 있는 건요 또 쉽게 바뀔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밥 먹을 때 쩝쩝대는 게 싫다. 왜 날 사랑하는데 이걸 못 바꾸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뭐 교육 이런 걸로 뭐 좀 잘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성격과 관련돼서 된 행동이면 그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좀 말씀드리면 투자든 뭐 살다 보면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승진이 안 되던 이 뭔가 좀 좌절을 겪을 때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느냐. 정신의학이랑 심리학이 좀 진료 영역을 넘어서 요즘 리더십이랑 이렇게 좀 맞물려서 퍼포먼스 코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주식도 퍼포먼스고 회사도 다니시는데 거기 일도 잘하는 거 퍼포먼스인데 1번이 퍼스널리티가 그렇게 동전 앞뒷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렇게 좀 뭔가 좌절했을 때 자기 미움에 빠지면 다음 성장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눈에 들어온 게 야, 이 3년 동안 참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 꾸준 모았다는 거죠. 이 성실하게 1억 모은 거 그리고 어쨌든 위기 관리 측면에 내가 좀 중요시 여긴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불변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내가 좀 교정은 약간의 튜닝은 필요하겠지만 본질의 내 성격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 내지는 내 성격을 다 바꿔버리겠다. 이거 좀 안 되는 걸로 돼요. 그래서 자기 미움 너
잘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경험이고. 두 번째는 승진에 좌절됐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왜 승진이 안 됐을까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내 이 업무가 안 맞아서 네. 아니면 회사를 바꿔야 돼서 주식으로 치면 뭔가 다른 주식 투자 기법이나 예. 주식 종목을 바꾸는 걸로 그냥 확 바꿔버리면 네. 이게 사실은 뭔가 내가 펀더멘탈이나 기본적인 거를 좀 교정할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만 간다고 해서 갑자기 인정받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현실 탈피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랑 맞물리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잘하셨는데요. 피드백이 엄청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요번에 주식에서 좀 이랬는지 오늘 영 부장님 잘 말씀 주셨고요. 좀 다른 걸로는 뭐 회사로 치면 요번에 내가 왜 승진해서 잘 안 됐는지 진솔하고 뭐 요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나쁜 친구죠. 야, 넌 야수 심장이 없어.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 좀 구체적으로 3프로 TV에게 좀 질문을 내봐라. 그래서 어떻게 좀 좋은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것처럼 저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이게 내가 약간 좌절이 왔을 때 피드백을 제대로 주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으면 그 진짜 좋은 인생인데 없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여러 가지는. 그래서 사실은 좌절 전부터 그런 나도 좀 그런 걸 경청하려는 마음도 가져야 하고 그런 피드백을 좀 더 들으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주 잘 사연 보내주신 것 같고요. 뭐 이런 걸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은 슬프지만 뭐 투자든 회사 관련이든 이렇게 잘 피드백 받아서 목표도 재설정해서 잘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근데 힘내십시오. 그 지금 그 사연 주신 분은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손실이 엄청나게 네, 많이 그건 나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투자의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안 거죠. 나는 32살에 할배처럼 주식하고 있다. 그잖아요. 할아버님들은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여생이 얼마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큰 변동성을 하면은 아들, 딸 힘들게 하고 손주, 손녀 힘들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32살이라는 건 왕성하게 본인의 캐시플로우, 본인의 인컴 캐시플로우가 정상적이라면 쭉 증가한다. 46세까지인가 증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네. 평균적으로 보면 수입, 지출 이걸 뺀 게 그러니까 순 넷 인컴이죠. 아직 32살이면은 14년 이상은 쭉 인컴, 넷 인컴이 는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본인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예금, 주식으로 배분되어진 자산 중에 일부가 깨지는 건데 우리는 주식에서 한 20% 까지면 와 20% 까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배분되어져 있으면은 사실 전체 자산의 20%가 아니라 3% 4%밖에 안 까진 거거든요. 그래서 배분하고 계시다면 배분되어진 자산 중에는 그 자산의 성격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연 부장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배당주 같은 것들도 수익이 나야지 의미가 있지 배당만 받으면 사실 주가 빠지고 배당 받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은행주라든지 큰 주식을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투자의 초심자들한테 항상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은행주를 살 때는 오케이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5%나 7% 먹으면은 무조건 판다. 원래 그런 류의 주식이거든. 야 은행주 사가지고 내가 이걸로 그냥 승부 봐가지고 한 10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정해놓고 딱 자르는 거죠. 그랬다가 빠지면 더 사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프로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네? 어느 분이나 사실 이게 주식 살 때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은행주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긴 한데 내가 처음에 어떤 기업을 접근할 때 매수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거 5%. 나는 배당만 받겠다. 그렇죠. 아니면 나는 뭐 전기차 한번 빅사이클 한번 먹어보겠다. 크게 먹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냥 그대로 행동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애초에 이런 생각조차 안 하시고 그냥 휩쓸려서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때 은행주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기준점을 딱 세워서 매수부터 잘하시면 사실 그 다음 대응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사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네.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든 결과가 나왔을 때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미움에 빠지기 쉽고 아니면 또 누구 탓을 하기 되게 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분석을 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분석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네, 또 누군가가 좀 이제 분석을 잘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참 좋긴 한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이거를 이제 뭐 좋은 방법으로 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 두 분의 첫 번째 노래를 좀 청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 초록비라는 노래인데요. 초록비. 예, 초록비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초록비가 내리고 나면 이 세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남성 3인조 보이클럽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돌한테 제가 이 곡을 줬다가 이 노래가 스스로 아까워가지고 다시 저희 비주가 다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에 대한 노래가 많죠? 그렇죠. 네. 비처럼 음악처럼도 있고요. 비에 관련된 노래들이 대부분 다 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노래가 떴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서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오늘부터 아이고. 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에 대한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김태우의 사랑비입니다. 아, 사랑비 좋죠. 네. 저희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초록비라는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실 부탁. 자, 그러면 우리나라 비에 관련된 노래 중에 이제 레전드가 될 비주의 초록비를 청해 듣겠습니다. 백인이 비듬벅 젖은 새벽에 어둠마저 나를 덮을 때 그대가 없단 사실 그것마저 나의 가슴에 쏟아질 때 하나 차라리 웃어지마 비웃기라도 하든 그대 그리움은 내 마음속에 또 번지죠. You're the sunshine in my life and I thank you forever. 저기나긴 난 혼자 걸어갈 시간들이 두렵지만 믿어요. 난 그대가 날 지켜줄 것은 초록빛 저 세상 너머 내 삶이 멈추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요. 다만 내가 그댈 잊어버리면 그대도 날 잊어요. 차가운 예쁜 햇살은 언제 날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안의 모든 길은 항상 그대 마음을 통해서 지나는 거. 많은 세월이 또 흘러가고 세상이 모든 게 변한다 해도 영원히 내 사랑은 그대 안에서만 행복하단 걸 잊지 말아요. You're the sunshine in my life and I thank you forever. 저기나긴 날 혼자 걸어갈 시간들이 두렵지만 믿어요. 난 그대가 날 지켜줄 것은 초록빛 저 세상 너머 내 삶이 멈추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요. 다만 내가 그댈 잊어버리면 그대도 날 잊어요. 지나간 시간도 제 맘을 떨어져 나의 모습 조금씩 지워져가면 그렇게 세월이 가는 그렇게 Love that I thought you'll never end I did the this on your bare hand You know what I'm saying I'm feeling bad I'm even getting mad And that's why baby I need you bad 난 그대를 위해서 꼭 언제나 행복할게요. 네 걱정은 하지 말아요. 이렇게 잘 지내는 걸요. 꿈이라고 생각할 때 그대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단 걸 언제라도 내가 보고 싶다면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이제 저는 사랑비를 버렸습니다. 초록비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아주. 저는 너무 달달하고 봄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따뜻하고. 네. 다 죽었지만 땡기네요, 어딘가 교수님. 로맨스 좀 세포가 살아나는 교수님 땡깁니다. 우리 또 비 맞고 싶어. 막 이러면서. 우리 또 설 전에 또 한번 땡겼거든요. 요거 한 잔. 연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게 바로 이게 생으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물렁거려요? 뭐랄까, 옛날 90년대가 자꾸 생각나서 90년대 뭐 했는데? 90년대 뭐 이것저것 뭐 놀러 다녔죠. 학생 아니에요? 예, 학생 때. 예. 그때 라이브 카페가 또 한참 유행일 때여가지고. 네,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제가 80년대 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보면은 이제 음악다방이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레스토랑 비슷한 데도 있고 그렇게 뮤직박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통상 이렇게 핑클파마한 형들이 네. 뭐 이렇게 적어서 내면 이렇게 쪽지 주면은 네, 저기 건너편에 있는 윤대현님이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하면서 쫙 깔아가지고 부활의 사랑할수록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건 모르죠? 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전혀.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염승환 부장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40대 주부로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50대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자기 일을 하느라 휴일에도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네.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도 없고 항상 자기 방에서 혼자 있곤 합니다. 가끔 대형마트 가는 거 빼고는 같이 뭘 하는 시간이 없네요. 처음엔 그런 모습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젠 적응이 돼서 네. 함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불편합니다. 저희 남편은 사람 자체는 참 성실하지만 좋은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남짓한 수익으로 살고 있고요. 은행 대출을 끼고 산 5억짜리 분양받은 아파트 밖엔 재산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커가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남편 나이는 많고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조금씩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지금 제가 주식을 하는지도 몰라요.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은 투기다. 절대 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 아껴서 살면 된다는 식이라 뭐 대화를 해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꼭 저희 친정아버지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3프로를 알게 된 지 이제 1년 반이 되어 가는데요. 전 3프로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됐고 사람들과 주식과 더불어 세상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신랑과는 지금 일도 함께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고민은 4학년짜리 아이도 김프로님, 염승환 부장님 등등 3프로에 나오신 분들을 다 알 정도인데 아빠는 그런 아들한테 뉴스를 보면서 주식하면 망하니까 넌 절대 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엄마인 전 아들이 받은 용돈으로 아들이 사고 싶은 주식을 골라서 사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제가 교육을 하고 알려줘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할까봐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혼란해하고 불안해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젠 아이들이 좀 커서
아빠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알아서 구분합니다. 자꾸 우리끼리 비밀이 생기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눈앞의 돈보다도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저는 이제 3프로에서 하는 유료 교육도 신청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주식 투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상황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남편 몰래 숨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숨겨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주식 투자를 몰래 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숨기게 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 제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같이 여겨집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돼서 주식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이제 부를 늘리고 싶은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윤 교수님께 좀 상담을 먼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성향이 다르신 부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한 분은 주식하면 망한다 그러고 한 분은 주식을 해야 돼 이렇게 숨기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하고도 또 어떻게 돼요?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죠.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연구하기는 어려운데 제일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왜 연구가 어렵냐면 진실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의외로 좀 일종의 이걸 보면 이게 심리 용어로 악의는 없는 거죠. 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말씀드리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시는데 남편 기분 상할까 봐 하는 이런 걸 하얀 거짓말 이라고 네. 하는데 하얀 거짓말 내용 보면은 이게 사실은 또 글로벌하게 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연구인데요. 뭐 요즘 뭐 이렇게 남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연구를 보면 영국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일종의 하얀 거짓말이 집에 가는 길이다. 그다음에 아내분들이 뭐 세일 때 샀다 뭐 이런 거였어. 세일 때 샀다. 그래서 이거 뭐 요즘은 남녀 구분 아니고 남자들도 뭐 그렇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오래된 연구인데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한 하얀 거짓말이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알게 되면 기분 나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일반적인 재현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 사람이 알게 됐을 때 고마워 날 위해서 얘기 안 해줘서 라는 확신이 100% 들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얘기해야 된다. 미리 오픈하는 게 훨씬 쉽지 않지만 나쁜 일도 아니니까요. 좀 그 갈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해시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근데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네. 공감하는 게요. 제가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많이 들켰거든요. 네.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거짓말 예? 하세요? 아니 너무 사소한 거짓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술에 관련된 건데 네. 예, 가끔가다 이제 아내한테 어떤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이제 술 안 마시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실 이유가 생겨가지고 제가 마시면은 이제 미리 마시고 빨리 술을 깨고 아내가 술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안 먹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귀신같이 알아내요. 제 표정만 봐도 안 돼요. 제 그 말투가 술을 바뀌어요. 먹고 미리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근데 한참 뭐 막 몇 시간 전에 이걸 다 하고 양치질하고 뭐 다 하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잘 갔다 왔어 이러면 제 아내가 한 잔 먹었지 안 먹었는데 냄새 맡아봐. 근데 저희 아내는 그냥 귀신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 잔하면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뀐대요. 주민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거울을 보고 있나? 저도 정말 그 거짓말을 몇 번을 했는데. 저는 그런 거짓말을 안 해봤는데 평생 근데 왜냐면 먹은 걸 왜 안 먹었다고? 좀 싫어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이게 다 아내가 더 이해해 주는 게 싫어하니까. 있고 남편 입장에서 상대방이 더 이해해 주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특히 좀 이런 돈과 관련된 거는 하얀 거짓말이 나중에 이렇게 알려졌을 때 어떤 나의 선택이나 뭐 자유에 대한 뭐 이런 본능과 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상대방이 섭섭해 한다고 해서요. 방법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게 잘 얘기할지를 찾아야겠지만 결론은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행인데 아이 4학년짜리 그 자제분은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컨텐츠를 많이 근데 이것도 보니까 성향이 엄마랑 맞는 겁니다. 오래만 지낸다 싫어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드님이랑은 또 엄마 피가 좀 같다 이렇게 보여줘서 그거는 뭐
뭐 좋은 거 아닐까요? 뭐 좋은 일은 좋게 생각하시고요. 더 외로우실 수 있어요. 아들도 관심 없고 아빠도 관심 없는데 나 홀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항상 이 긍정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거는 느끼고. 근데 어쨌든 남편한테 근데 이제- 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근데 방법 이제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막 그 세게 다투거나 뭐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이제 그 다툼이 있으면은 냉전을 하질 않고 열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토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썰전. 한번 폭발하는 거죠. 폭발. 아. 네. 그리고 폭발을 이제 수습하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쭉 생각이 많아서 그냥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더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빵 터지고 그냥 한 번쯤은 이런 것들도 글쎄요. 제 주변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는 분인데 이제 쌈짓돈으로 이제 아내분이 주식에서 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분이 뭐야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지? 수익이 났는데도 그래서 그 쌈짓돈으로 해서 그걸 다 오픈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고 이제 열전을 하신 거죠. 아,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집에 가서 먹었으면 됐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투자에 이 상이한 어떤 태도로 보이는 것도 참 고민이네요, 부장님. 근데 일단 이제 그 남편분한테 이제 얘기도 안 하시고 남편분도 지금 고집이 굉장히 세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한 번씩 또 실패하신 분이나 아직까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이런 인식이 없어지긴 했지만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죠. 여전히 주변에도 있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한번 도박이 뭔지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도박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래요. 도박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투자가 뭐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인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걸고 하지 않나요? 근데 뭘 다투는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랑 내가 다투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 선물 옵션은 약간 제로성 게임이라 내가 따면 남이 잃을 수도 있는데 주식은 위닝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네. 모두 다 수익 날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다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예전에 뭐 패가 맹신했다 하면은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투자라는 거는 뭐 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스크가 일단 있어요. 리스크가 수반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내가 시간이나 정성을 쏟아서 돈을 버는 행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주식은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밤에 잠 못 자고 여기 3프로 와가지고 아침에 왜 이렇게 시황 방송을 하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밤에 잠 못 자가면서 그 많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노력을 뭐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하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 지금 돈을 잘 벌고 계시고 수익이 많이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 노력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크가 수반이 돼요. 손실을 다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아직도 좀 남편분께서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시니까 그걸 바꾸시긴 물론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하는 거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떳떳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갖지 마시고 아내분께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물론 손실이 난 걸 보여주긴 좀 싫으시겠지만 수익이 났다면 뭐 보기 싫다고 해도 보여주세요. 떳떳하게 나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벌고 있다. 그리고 이건 도박이 아니잖아요. 건전한 기업을 사가지고 내가 이만큼 수익이 났다. 그리고 배당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투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어플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이게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히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기본 5에서 10%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금리가 고착화됐고 이제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순간 사실 내 돈은 그냥 갉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내가 은행에 놓는 이자가 그만큼 나오질 못해요. 그럼 매년 연간으로 따지면 내 원금은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는 실질 그 내 자산 가치는 점점 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게 부동산 투자가 됐건 뭐 금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됐고 하나의 투자의 수단이거든요. 주식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할 시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돼도 그걸 절대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좀 제발 당당하게 주식 투자를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사연을 다시 읽어봤더니 보통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좀 손실이 있다 아니면 수익을 내는데 좀 더 하고 싶다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네. 제가 좀 제 직업병이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주식 이야기 같긴 한데 다른 저는 아니야, 키워드가 주식 얘기가 아니고 관계에 대한 얘기야. 전 3%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과 주식과 더불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맞아요. 행복한데 신랑과는 일도 함께 못한다. 요즘 그 작년에 언택 시대에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역설적으로 이 마음관리 쪽에서 떠오른 단어가 뭐 뻔한 단어지만 커넥션,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두 번째고 오히려 이번 사연의 핵심 키워드는 맞아요. 뭔가 연결을 통한 저도 이 소장님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 되게 신기한 거죠.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 저는 왜 여기 왜 나와 있는 겁니까? 전까지도 돼. 왜 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진짜 세상에 희한한 프로그램이어서 야 게이하다 했는데 또 이 제가 저는 아직 이제 물론 안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너무나 소속감을 갖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봐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게 어떤 3% 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진짜 서로 되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3% 들으시는 분들이 전 3% 칭찬을 해도 되는 게 제가 소장님처럼 직접 아니고 저는 어쨌든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개별 종목 뭘 사라 이걸 떠나서 좀 좋은 어떤 인생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지식도 많이 얻는 게 3%를 보는 이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사연 주신 분은 이게 그런 의미에서의 좀 연결 그리고 자식과도 이게 막상 4학년만 돼도 좀 할 얘기가 없는데 그렇지. 그 자녀분 그 4학년 자제분이 궁합이 맞아서 자녀와의 커넥션에도 좀 주식이라는 네. 컨텐츠가 돼서 다 좋은데 이 남편분과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현실적인 그 뭐랄까 차관점이랄까? 왜냐하면 이제 연령대가 이분도 이제 주부분인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부모고 40대니까 남편분도 40대 혹은 50대 초반이거나 네, 40대 네. 중후반 이렇게 되셨을 네, 것 네, 같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봐서 저희 나이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대에 보편적인 남성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분도 보니까 500~600만 원 수입이 있다는 게, 뭐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500~600만 원이나 뭐 버시는데 뭘 고민이냐고 그러지만 이게 급여 생활자가 아니시고 지금 장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규칙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럼 안 언제까지 좋으실 수도 장사?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하얀 곡선을 긋고 있다면 더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니까 사실은 생각이 많으니까 대화가 사실은 막 이렇게 활발치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분의 남편분인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 오픈을 하면은 내가 그래 좀 너그러워질까 생각해 본 거니까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일단 먹어야 돼요. 네? 뭐 그건 일단 확실한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있잖아. 먹었어, 손해 봤어. 손해 본 거 봤는데 계속 하겠다 그러면 이거 용서 안 되겠지. 먹으면 배신감 느껴도 분노까지 그렇지. 일단 먹었을 때 그것도 상당히 먹었을 때 이게 먹었을 가능성이 많거든. 드셨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드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의 남성한테는 이 사회에서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뭘 사주는 케이스가 없어요.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네. 뭘 사달라고만 하지. 사드릴 뿐만 많죠. 진짜 제 거는 뭐 진짜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만을 위한 뭘 좀 사시고
비싸든 싸든 정성을 들여서 사시고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냥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매매한 보고서 있잖아요. 매매 보고서. 증권회사 신청하면 주거든요. 매매 보고를 쫙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매매한 내역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 그중에 일부를 당신한테 선물을 합니다. 에? 그리고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진짜 웬만한 40, 50대 아재들은 처음에는 뭐야? 한잔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천대시네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주식 이야기 같지만 커넥션, 연결을 그러니까 해주는 커넥션. 거죠. 남편과의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식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거 먹힐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싫다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고 돈. 아니 근데 이게 주식만 고수신 게 아니고 인생 고수의 사랑 교수, 사랑 고수. 아니 근데 이게 최악이지. 하다가 말다툼 끝에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물려버렸잖아. 이거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죠? 네? 그럴 땐 좀 참아 계시다가 조금 결과 좋을 때 이때가 찬스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 두 분의 두 번째 곡을 저희가 청해 들으면서 1부 3프로 상담소는 막을 내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왜냐하면 이제 열기가 또 있네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2부 순서에서 또 다른 두 분의 사연을 함께 나눌 텐데요.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비주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해주신 곡인데요. 네. 뭐, 누구보다 널 사랑이라는 노래 들으셨어요. 누구보다 널 사랑해.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Yeah, hi everybody. It's been once again. It's about this time, so let's make a relax. One time, peace and love. Two time. Yo, this is forever. Come on. 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면 너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그리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그때도 원수하겠지. 언제나 넌 내 곁에 있어주었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거야. 널 위해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어. Come on.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너의 작은 세상을 바이올렛 향기 같은 너의 미소를 언제까지 영원히 Ready, one more time.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파란 하늘 꿈처럼 변함없는 친구 같은 너의 마음을 언제까지 영원히 아침에서 너의 잠깐 기대어 바람이 쉬는 너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 작은 두 손을 향해 아름다운 세상 언제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지난 여름 바람에 담긴 너와의 작은 약속과 꿈들이 언제까지 너와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그리고 있을 거야.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칠 때면 너의 해맑은 미소가 행복하게 해. 두 눈을 감고 파란 하늘을 봐. 우리 함께 그린 예쁜 세상에. Yo, come on. I don't want your love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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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너의 작은 세상을 바이올렛 향기 같은 너의 미소를 언제까지 영원히 가끔 길을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면 너와 함께하는 지금 너무나 그리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넌 내가 있어주는 거지 힘들 I 때도 don't want you 기쁠 for 때도 me.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인 거지 너를 잊혀 내가 먹고 내줄 수 진 햇살이 창가에 비칠 때면 너의 해맑은 미소가 행복하게 해. 너와